네, 안녕하십니까? 네, 3학년 여러분, 임신기 여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자, 제 첫 페이지부터 임신의 필요성으로부터 준비,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학습 목표는 임신 전 준비를 위한 간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염색체 부족 이런 것들, 그 다음 가족계까지, 여기는 PM 차트까지 해서 2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준비한다는 거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전 진찰과 상담이 보통 기본적입니다. 누가 한다? 집안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산모의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내용은요, 산모의 상가력이죠. 과거에 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검사로는요, 피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자궁경부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하지 않을 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임신은 결론적으로 유산, 그죠? 그 다음에 신생아, 기형, 이런 아이들은 한푼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계획된 아이들은 건강한 성격의 건강한 아이를 분만할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밑에 보시면 첫 줄에 만약에 조기에 자궁에 임신이 있을 경우에 임신 초기에 발견하면은 수술하지 않고 MTX라는 메트로사이트라는 항암제입니다. 이 MTX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자궁의 임신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궁의 임신은 난관 안에 이 아이가 수정이 되어서 여기에 착상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커지게 되면 이게 살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기 전에 발견해서 이 주사약을 여기다 주사를 산모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조직체가 이제 다른 이물질도 대비해서 없어지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기형아 예방이라든지 조기, 난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전에 적정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BMI 검사를 해서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 BMI가 높을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혈압, 심장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기 전에 좀 더 웨이트를 조금 이제 아웃시켜서 웨이트를 좀 웨이트를 좀 낮추어서 아기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당뇨나 고혈압을 좀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임신을 하게 되면 엽산 복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가지기 전부터 먹고요. 아기 가지고 나서 3개월까지 먹는데 양을 좀 높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양은 이 정도인데 좀 더 많은 양을 먹어주시면 좋고, 먹게 될 때 아이의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거든요. 유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엽산 복용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은 기본이죠. 충분한 식사, 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의 체적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접종은요. 예방 접종은 임신 기간에 아이에게 문제가 되니까 꼭 임신하기 3개월 전, 여기는 지금 최소 1개월인데 권장은 우리가 3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필요한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책에 보시면은 예방접종하는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홍역, 풍진, 볼거리, 비형 간염, 독감 이런 것들은 언제 한다? 임신 때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수직 간염이면 성천성 기형아가 많기 때문에 꼭 3개월 전에 꼭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죠. 그런데 임신 전에 심리적인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서로 좋은 기분으로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전인데요. 유전은, 이론적인 유전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로 해서 유전자는 뭐다? 그죠? 유전자의 총합을 우리 유전체라 그러고 이걸 DNA라고 한다. 그 정도 말고 계시면 되겠고, 유전자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이걸 갖다 우리는 뉴클레오타드, 유전자가 이렇게 돼서 그 한 핵을 갖다가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민이라든지 사이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AC, TC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TA, AT, CG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뉴클레오티드라 그러고 이걸 유전자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전자 그림은 책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많습니다. 12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먼저 염색체와 유전자 우리는 한 개의 성염색체와 두 개 한 쌍에 하고 22쌍의 상염색체라고 하고 한 쌍의 성염색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염색체가. 그래서 염색체가 두 개나 세 개나 합해질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유전자 모양이고요. 유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이제 22개의 상염색체, 두 개의 성염색체 XY. 여성은 한 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핵형이에요. 유전자 모양은 보통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긴 모양을 장완이라고 요 모양을 단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안에는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단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빠지는 것을 결손, 단락이 앞뒤로 바뀌는 거, 앞뒤로 위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뀌는 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뭐 변형,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아, 이런 게 있더라. 요것도 여기 있더라. 그럼 우리는 유전질환 요인으로 뭘 할 거냐? 염색체 있는 사람 이상이 있는지,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돌연변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염색체의 분리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한 개 더 들어갔거나 한 개 덜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염색체 형태가 문제야. 즉 아까 제가 단완하고 장완을 이야기했잖아요. 장완이나 단완에 이게 있어야 될 이 부위에 이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지거나 이걸 결손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달라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염색체 형태 이상이라고 해요. 참고로 하시고 우리는 자 3염색체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가 3개예요. 몇 번? 21번. 요거 아동에도 시험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요 18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추가된 경우도 있고 한 개가 빠진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추가가 지금 좀 많은데 추가가 되었을 때 요렇게 이제 핵형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러한 핵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가족이 있다면 산모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꼭 요런 부분만 꼭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많습니다. 소화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유전자가 하나의 변화나 결함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손되든지 그 다음에 뭐 순서가 바뀌든지 역전되든지 뭐 이런 명칭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유전 검사를 어떻게 할 건가? 산전 유전 검사를 합니다. 산전 유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 유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산모는 병원에서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이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선별 검사입니다. 태아가 어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알려주는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생아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단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언제 할 건가? 임신 1기 검사가 있고
임신 2기 검사가 있고, 그냥 1, 2기 통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1기, 2기를 지켜서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는 주로 2기에 많이 합니다. 2기에 무엇을 할 거냐? 유전질환의 보인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성이란 거는 유전자가 어떤 그 유전자 형식이 다른지 그렇게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3전 연색체 마이크로 검사하고 4세대 염기 서열 검사를 많이 한다고 이따 알아보면 다 되거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산모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절 선별 검사에서 1기, 임신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임신 1기에 주로 하는 검사는 여성의 혈액형 검사하고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가 또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2기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기에 하는 검사는 사중표지물자 검사를 해서 요 검사가 사중표지입니다. 알파 펙타 프로테인, HCG 호르몬, 에스트로겐, 에스트롤, 이니빈 요 4개를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전 검사거든요. 요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특히 이제 요 검사는요, 주로 15주에서 22주에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요 시기에 많이 합니다. 많은 산모들이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정상치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말 쓰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기, 2와 통합해서 검사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산모 DNA, 신생아 DNA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수 검사는 주로 아까 2기에 합니다. 2기에. 이게 양수 천자를 합니다. 양수 천자는 책에 그림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냥 엄마 배에 그 마취를 해서 양수를 천자를 하는 것을 우리 양수 천자라고 합니다. 언제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양수 천자. 양수 천자를 하면 양수를 가지고 산모와 아기의 DNA를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더 불편하고 위험하기 감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알파 펙타 프로테인도 보고요. HCG 호르몬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모막 생검이에요. 특이하게 육모막 생검은 양수 천자 하기 전에 할 수가 있어요. 시기가 10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력에 뭐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비정상이면 유산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음파를 통해서 신생아 기형, 손가락, 발가락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상담이에요. 상담은 이제 유전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건데, 만약 유전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상담을 하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지도도 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모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산모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사장은 참고로 하십시오.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전질환의 위험 요인, 모체, 연령, 가족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의 간호 진단,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계획입니다. 가족 계획 조금만 하고. 가족 계획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가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터울을 조절할 것인가, 우리는 자녀를 몇 명 놓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임신은요, 35세 이전에 아기를 놓는 것이 건강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전 아기를 놓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겠고, 30세 이후에는 어차피 노산입니다. 노산. 그래서 노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피임 이론 보겠습니다.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이 임신 피임을 조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요. 책에 23페이지 있습니다. 1단계 한번 볼까요? 성세포 생산을 억제한다. 그래서 고환이나 난소 절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결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은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피하에 이식을 한다든지 루프를 뭐 넣는다든지 난간 결찰 이런 것들 하는 거죠. 3단계는 수정을 저지, 생리적인 방법으로 질내 사정이 한다든지 아예 뭐 성교 중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초체험법을 본다. 이런 것들이 수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임 이론이 있어서 이 단계 피임 방법은 제가 별표 2개 올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 기간에 앞에서 알파, 벡터, 프로테인 사중 표지자도 별 2개입니다. 자, 피임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피임 효과가 확실해야 되겠죠. 무해해야 됩니다. 무해. 당연하죠. 성감 해치면 안 되고 쌓아야 돼요. 그리고 감염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피임의 효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상 조건이죠. 이런 것도 꼭 보시고요. 그래서 피임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25페이지에 피임이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이 있고 다소 효과적인 피임법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중간에 요거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LML에서 락테스날 아노메리아 메소드, 즉 그 모유 수유를 통하면은 피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 100% 효과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효과적이기도 하고 효과가 안 되기도 하고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완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분유를 모유를 해야 되고 젖병을 안 하고 모유를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한 80%, 70%에서 80% 정도는 피임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일시적인 피임 방법 있죠. 순교중절, 질세척, 펫서리, 살증제, 월경주기, 콘돔 이런 것들 있죠. 장기간 사용된 것도 있고요. 영구 피임 방법도 3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펫서리는 여성용 콘돔이에요. 콘돔이고 불편하긴 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 쓰고 또 끄집어냈다가 씻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었다가 손이 질을 찔러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월경주기법이에요. 월경주기법은 월경주기에 따라서 피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월경요법, 기초체험법, 점액관찰법이 3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월경주기법만 쓰면은 좀 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월경주기법의 기초체험법을 하고 그 시기에 점액관찰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란이를 월경법 27페이지 보시면은 배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길고 짧은 관계없이 월경시장 전부터 12일에서 16일 5일간만 피하자. 5일간 피하자. 이런 것들이 하고요. 기초체온법은 그 시기 중에서 체온을 측정해서 체온이 98도 Fc 이하로 떨어지는 시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요 시기가 배란이니까 요때 조금 피하자. 요 시기에 보면은 점액도 끈끈해집니다. 점액이 이렇게 늘어나요.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요 3개를 같이 보시면서 조금 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체온이 쫙 올라가야 되죠. 요 시기가 배란일입니다. 그래서 요 주의할 점은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뭐 감기가 걸렸으면 효과가 없고 또는 체온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입안에서 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합니다. 이렇게 체온법을 하고 배란법 같은 경우 점액 관찰법도 배란 이 시기에 점액을 관찰해서 끈적끈적한지를 관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임신 가능한 기기에 월경후 점액 분비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많이 분비되는 3, 4일까지를 피해라. 이런 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비임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월경일입니다. 월경일이고 사람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생리 전날 1일로 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위가 최고수. 그 앞에서 요렇게 해서 요 시기가 가장 피해야 될 이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부터는 이제 안전하다. 요 시기가 점액은 굉장히 끈끈하고 그 다음에 수정되기가 쉬운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점액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 중에서 경구 피임제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복합된 피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은 에스트로겐도 억제하고 난포 자극 호르몬도 억제하고 프로게스테론도 억제를 합니다.
수중란의 착상도 방지하고 난관의 운동을 잘 안 시켜서 난관적으로 정자가 가거나 또는 수중을 하더라도 이 수중란이 난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먹는 거는 3주 먹고 1주씩 똑같습니다. 그 다음 프로게스테론만 들은 약들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약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미니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산모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게스테론 이 비임약은 부인과 질환에서 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쓰는 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약간 집중적으로 쓰는 약들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다음과 제일 끝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임약 금기증입니다. 혈전선 정맥염부터 해서 고지혈까지. 왜냐하면은 프로게스테론 제저가 피를 끈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피하시면 좋겠고, 피임약의 부작용이 나옵니다. 오심, 구토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혈전선 정맥염 별표 치시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콘돔과 페미돔. 남자가 쓰는 거는 콘돔, 여자는 페미돔이라고 하죠. 좀 불편한 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콘돔의 원리, 효과, 장점 31페이지입니다. 사용할 때 주의점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돔은 여성이 써서 쓰는데 불편해서 잘 안 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자궁내 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리 아이유하고 호르몬 아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미레나라는 약을 쓰는데요. 요거는 그야말로 구리 어떤 구리 스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 구리 안에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그 자궁 안에 혹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지만, 뭐 이런 장치도 쓰겠다.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책에 보시면은 33페이지에 다양하죠, 그죠?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남성 콘돔 사용한 방법, 여기 중요한 건 공기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 콘돔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합니다. 삽입하고 요 끈을 당기면은 빠지죠. 사용은 보통 한 2, 3년까지 사용해요. 긴 기간 동안 사용하고 좀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안에 뭐 생리통, 월경량이 많아지고 실패할 일도 약간 있고,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바링이라고 이렇게 실리코드로 된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게 들어있어요.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요. 호르몬제가 필링이죠. 34페이지 미레나가 적합한 여성, 적합하지 않는 여성 나와 있죠. 이것도 앞에 한 거하고 거의 구체적 같습니다. 꼭 미레나도 꼭 보십시오. 그 미레나가 요 루프라고 있습니다. 장치. 프로게스테론 제조는. 그 다음에 누바링입니다. 누바링은 질 안에 3주간 질 안에 넣는 거예요. 좀 길게 쓰죠. 1주는 쉬어요. 그렇게 쓰고 효과는 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노프라논이라고 피하 이식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효과는 좋아요. 근데 얘는 거의 한 3년 이상 씁니다. 3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죠. 피임약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고, 노프라논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도 가능합니다. 노프라논에 보시면은 35페이지 장점 나와 있죠. 장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프라논 하는 방법, 이거에 우리 팔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요. 싹 있어가 집에서 안 됩니다. 의사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비임약이든 전부 다 금기증이 있습니다. 금기증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주사제로 PI 이식이죠. 그죠? PI 이식하는 거고, 주사제로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사도 기간이 좀 길게 씁니다. 보통 한 14주, 한 3개월간 지속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주사량을 외우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러한 비임법의 장점을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죠? 그 위에 장단점,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제술이 있습니다. 정관결제,
결제할 수가 난. 이거는 그 부위에 조직을 짧거나 묶거나 하는 거죠. 그죠? 정관을 절제하고 난관을 절제하든 난관을 묶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셔도 성형 다 가능합니다. 성형이 가능하고 장점은 여기 연구 비임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간혹 부작용으로 우렬성, 고환염 이런 것들도 간혹 오긴 합니다. 연구 피임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정관 절제수 여기 결제하고 난관은 여기를 결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응급비임법까지 하겠습니다. 응급비임법은 우리가 갑자기 강간을 당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복합 비임약이 있고요. 응급용 미니필도 있습니다. 이건 의사 처방 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했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응급비임약을 먹을 때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5째쯤 성교하고 나서 72시간 내 1회를 복용한다. 됐나요? 그 다음 2번째 12시간 뒤에 1회를 한 번 더 복용한다.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약 받아야 됩니다. 전문 의사한테 받아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임률은 75%예요. 75%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성공이 되었다 그러면 피가 나와요. 핏물이 좀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수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피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피가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뒤에 보시면은 에스티닐, 에스트라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응급비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린의 장치. 이거는 응급비임약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네. 구린의 장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참고하십시오. 앞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약 이름이에요. 약 성교 가능한 응급비임약.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간혹 없어요. 그냥 응급비임약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신 준비가 완전히 필요한 여성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비임도구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사에는 임신 시기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